이상윤 화이팅! 네,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 시민과 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8대 부천시의 의원을 역임했고, 지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의원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후 마신상담 절차 탁마하겠다고 낙선 인사를 한 지 벌써 2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초심 의원의 길을 찾으신 서영성 전 당협위원장과 함께 1년이 넘는 시간을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부천시를 전 지역을 곳곳을 행사장과 더불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접수한 후에는 현역 시의원들과 함께 의논하여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다시 부천과 중 1, 2, 3, 4 약대동에서 신중동의 발전을 위해 제가 헌신할 기회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주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바른 말이라 생각합니다. 관심 갖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8대 시의원 시절 민원을 접수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숙고했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우며 최적의 대응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8대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조례를 포함 대표 발의 조례안이 5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포함한 공동 발의 조례안이 89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1건과 대표 발의안 결의안 1건과 공동 결의안 8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건 등 총 약 11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5월 10일 시의회 의정연수 중 발생한 성비 사건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됨을 아시는 분이 시민분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해 5월 24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비 사건에 대해 시민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진보당 부천시의회 부천시위원회 위원장 백천종 이종무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또 시의회에는 제명 조치하라 하여 외쳤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적극 보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완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해당 의원은 6월 1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본회의에서 사직 처리 안건이 통과 승인됨으로써 4.10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올해로 1년의 기간 동안에 시민 돌봄이 자리가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사직 처리가 된 후에도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부천 지역 후보 공천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속았습니다. 이종문 후보가 자신이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 후보라고 홍보하는 것을 보고 깊은 연민마저 느낍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종문 후보가 전 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에게 말했던 후한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당의 의도를 모르고 함께
해당 의원의 사죄와 민주당의 무공천을 외쳤던 시민과 여성단체, 시민단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유권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정치적 꼼수입니다. 이종문 후보와 진보당과 단일화했다는 민주당의 김기표 후보는 성비 사건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외면하고 명분도 없고 오직 정치적 욕심만을 위한 단일화에 대한 이종문 후보와 김기표 후보의 각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근본 선거는 보궐선거이기에 잔여인지 않습니다. 당선 바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므로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검증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구청 발전과 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지역 유권자 여러분, 경험 있고 성실한 저 이상윤에게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의 공약과 각오를 말씀드리면 8대 공약으로 첫 번째, 성주산 남북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관철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운전면허 필기시험장 부천 유치 및 설치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역점을 뒀던 부분인데 지난 의정활동하면서 거의 성사가 되다가 제가 낙선하는 바람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게 있겠지만 저희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장 부천 유치 건입니다. 세 번째는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경기해고 방면에 유일하게 출입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신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또 저희 박성중 의원님과 협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원 및 체육시설 관련해서 전기 사용과 관련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지원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동 신도시 상가 건물 내 카리프트가 고장난 채 사용을 안 한 채 창고나 무용지물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직원과 봉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설 지상 이전 또는 시설 개보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지상 지하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지상으로 옮기든가, 그것이 안 된다면 통로만이라도 자동차의 매연이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분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라운드 골프와 파크 골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지원을 실태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지원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요즘은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파크 골프의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네방네 명품 가로수길과 우리 동네 맨발 걷기길 조성 지원으로 시민들이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내 대로면 명품 가로수길을 제가 의원 때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를 물길 조성을 한다고 했다가 제가 예산과 이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 반대해서 물길 조성은 백지화가 됐고 지금 일부 구간에서는 명품 가로수길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네 방네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중심 신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그리고 약대동의 자존심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각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시 낭비적 요소는
행정감사 시 합리적인 자료와 지적, 조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늘 시민과 함께 시민이 만족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조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복지는 나누고 안전은 더하고 생활의 편리함은 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수가 편리하고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 전문가 박성종 의원과 함께 부천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함께 뛰겠습니다. 저 경험 많은 이상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일의 성과로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고 평가받겠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특이 시험장 9,062 설치 지원을 한다고 네. 이 장소가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아, 이건 원래 제가 재직할 때는 국사권 문화센터로 이제 장소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고 했는데 제가 이제 낙선을 하니까 그냥 바로 백지화가 됐더라고요. 제가 제안한 사업이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제안한 다음에 평택시에서 똑같이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담당 공무원이 이걸 좀 싫어했었어요. 싫어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이 시민 만족도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담당 공무원은 이걸로 인해서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김포시에서 이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력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이 공약을 쓰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이 교통공사하고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좀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부천의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토부 문제고 뭐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게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예요. 이 변전소 설치 문제가 지금 상동 호수공원 쪽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의향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변전소 지역은 이제 제 지역구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변전소 부분은 상동 지역인데 어쨌든 상동 지역도 저희 부천시 을 지역구에 속히 되어 있고 또 우리 박성중 의원님의 지역구 속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또 이런 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전력구 문제를 해서 한 차례 또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송도부터 해가지고 노선이 길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는 철도 유유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박성중 의원하고 전에 얘기하기로는 다른 어떤 대안을 그쪽에 철도청하고 해서 찾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뜻에 같이 하는 쪽으로 저희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이해가 함께 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지 않을 승부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모든 시민단체, 여성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정부 방방곡곡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시민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었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분노하고 또 민주당과 해당 의원에게 책임을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은 사퇴까지 했고 또 사직 처리가 됐는데 그 와중에는 진보당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것을 두 당이 단일화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하면 민주당이 후보를 낸 거랑 마찬가지고 그리고 진보당 같은 경우는 정말 약자를 감싸주는 것처럼 했다가 코스프레 했다가 완전히 우리 그냥 일반 말하면 뒤통수를 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치는 이런 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인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공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적인 어떤 정의나 봤을 때 더군다나 진보당 아닙니까? 진보적이라고 하면서 또 민주적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꼼수라고 당연히 꼼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 얘기해도 그거에 동조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거리 운동을 하다 보면 왜 보궐선거를 하시는지를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성비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성비 사건 났을 때 사실 우리 부천에 또 자전거가 떨어졌는데 이거를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냥 보궐선거를 하나 보다 생각하지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길거리나 뭐 지하철이나 여기서 성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듣기 좀 거북하시더라도, 왜냐하면 시민들이 정확한 팩트를 알고 또 투표를 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우리 기자 선생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말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여성 시민단체에 대한 모독이다, 네. 배신이다, 뭐 정책 공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럼 선거 본선에서 어떤 여성 단체한테 같이 선거 전략을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한 이후로는 이제 그런 단체들, 그리고 그 원래 성명서에 포함된 단체가 한 14개 단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개 단체장들을 만나뵈려고 합니다. 만나보고 그 단체장들의 그 의견은 어떤지,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현재 민주당의 김기표 대표가 본인은 뭐 어떤 기사에 보면 백현정 후보는 자신을 믿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종걸 후보를 밀겠다라는 그 기사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지 좀 팩트로 확인하고 분명한 그 김기표 대표가 이거에 대한 그 의견 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종문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 성비 사건으로 인한 본인의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